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거래일 남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해봐야 될지 미국 증시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몇 말인데 미국 증시는 또 하락했습니다. 야,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뭐 산타랠리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갔고요. 네.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투심 악화에 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1% 초반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3.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은 글로벌 IB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베어드 증권에서는 목표가를 또 하향 조정했고, 계속 요즘에 웨드부시를 비롯해서 계속 목표가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는 오히려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 약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테슬라가 부진하면서 나스닥이나 S&P 500에 상당한 좀 부담을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반등을 하면서 전기차 업체들도 반등을 했는데 루시드가 2.9% 상승했고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2.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내년에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23년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 측에서는 세계 경제는 10년 동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리오프닝이 세계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팬데믹 이전의 몇 년 동안의 성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증권에서는 증시 하락세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S&P 500이 200일 이동평균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S&P 500이 3,20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거래도 많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일 것인데요. 일단 관망세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오늘 장을 잘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3.3% 올랐고 장중에는 더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번 상승 자체가 굉장히 추세를 돌리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2차 전지랑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좀 영향을 받던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좀 해봐야 될지 좀 긴 전망도 알려주십시오. 일단 대응하기에는 일단 손절이나 이익 실현을 안 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 늦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고통을 조금 더 감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결국엔 매도하기는 손실 확정짓기에는 여태까지 기다려온 시간이 좀 너무 아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돼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되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단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수는 어떻게 본다면은 전체적인 지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전체적인 지수도 좀 봐야 되고 테슬라 영향도 봐야 되고 좀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월봉으로 양봉이 좀 나오려는 네네.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2차 전지 업체의 추가적인 매수는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님이 그 월봉으로 추세를 바꿨는지 이거 차트로 알려주셔가지고 2차 전지도 어제 한번 봐보고 다른 이제 섹터도 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림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NBC에서 두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하나씩 볼게요. 우선 내년에 가장 큰 기대 요인,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리오프닝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체제를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세계 경제 그동안에 중국 수요가 어떻게 본다면 중국으로 수출을 해도 수요가 많이 안 따라줬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온다면은 이런 쪽에서의 결국엔 중국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는 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면은 리오프닝 중국도 어차피 이제 문 연 이상 다시 닫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그런 가운데
확진자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도 오지 말라고 약간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이런 확진자 폭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런 병원이라든지 감기약 관련주 어느 쪽이 좀 더 좋은지 좀 더 똑똑한 매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준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네. 뭐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 뭐 중국 관련주, 뭐 여행, 항공, 네네. 면세, 외국인 카지노, 그쵸.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먼저 보면은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뭐 호텔 신라 하나만 좀 볼게요. 뭐 네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어제도 네, 한번 방송에서 보여주시죠. 말씀드렸는데 추세를 알려 그러면은 월봉을 보셔야 돼요. 호텔 신라 이게 월봉인데 오늘이 이제 장 마감일이잖아요. 그쵸. 이제 장 마감일인데 여전히 월봉은 12월 말인데도 뭐 지금 계속적으로 긴 양봉이 나오고 있다. 뭐 추세적으로 다음 달 초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월 후반에 꺾여서 내려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은 일봉에서 빠져서 뭐 가령 예를 들면서 음봉이 좀 나오더라도 충분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주식 지금 다 그래요. 호텔 신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파라다이스 GKL, 그다음에 LCC 항공 중에서는 진에어, 제주항공, 그다음에 여행주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뭐 노랑풍선 뭐 다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는 빠지면 한번 사보는 관점은 유효하다. 대신 추격 매수는 지수가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만약에 추격 매수에서 한번 잘못되면 좀 큰 폭으로 물릴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네. 빠져서 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추격 매수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추격 매수를 잘 안 해요. 쉽지 않은 가급적이면 좀 거죠. 빠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좀 사서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하지. 너무 치세에 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차라리 나가버리면 되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추격 매수는 가급적 하지 말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는 호텔 신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두 번째로는 폭진과 관련해서 감기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자,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제약회사들 갈가더라고요. 아직까지 그것도 뭐 동시효과 방송에서 네.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런 테마 계속 유효한다고 보고 있어요. 일본에서 중국인들이 일본 약국에서 대량으로 감기약을 저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이제 개인들한테는 대량 구매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대량 판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1시에 기사가 났어요. 하남 쪽에서 중국인이 방문을 해서 한 약국에 방문해서 한 600만 원어치의 대량으로 감기약을 구매를 했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구매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넘어와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으로도 보고 사재기를 있는데 하는군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측이 확진자가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것이에요. 뭐 네. 지금 계절적으로도 겨울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국내에서 대량 구매, 뭐, 나라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사재기 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중국 측에서 대량 구매하지 않아도 지금 감기약 수요는 국내에서 겨우 네. 그 수요만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부족한 형국인데. 교란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 쪽의 감기약 테마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봉상, 월봉상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본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랑 좀 비슷해요. 뭐 결국에는 월봉이 12월 달에 다 양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중국과 관련해서 요즘 투자자들의 그런 시각이 많이 좀 몰리죠. 이제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놀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확진자 관련된 내용들, 아직까지는 좀 유효한 부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는 증시의 하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CNBC 쪽에서 저성장에 진입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 형국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물가가 안 잡히면은 저성장이 들어가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본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다고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더 느낄 까다롭죠. 것이에요. 예. 역시 상당 부분 불안 요인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내년에 대한 준비를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 증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 관망세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계속적으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일단 5일선에는 뭐 일단 잠시 좀 그 근처에는 갔다가 또 다시 하락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뭐 계속적으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1선 주목해야 된다. 11선 위로 올라가면은 다른 종목들까지,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까지 편안하게 주식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뭐 저점 매수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뭐 추세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반등 구간은 짧게 나오고 하락은 깊게 나오면은 잘못하면 이익 실현 못하면은 그쵸. 또 다시 물릴 수 있다. 계속적으로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제가 뭐 계속적으로 우려했던 상황이죠. 결국에는 연기금이나 이런 쪽의 매수가 아닌 금융투자 단기적으로 보는 애들이 상당 부분 배당을 보고 들어왔는데 네. 어제 그냥 장 초반서부터 세더라고요.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예. 뭐 지수에 압박을 가하고 오히려 반등은커녕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물량 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얘네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포지션을 추구하는 애들이니까 뭐 그거 굳이 받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결국에는 아직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 좀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는 오늘도 그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대비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2차 전지 쪽에서는 테슬라가 오르면서 약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기술적 반등일 뿐이고, 네, 그렇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저는 본전이나 소폭 이익이 오면 2차 전지 쪽은 지금이라도 덜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은 역시 관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들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짧은 반등의 깊은 하락, 물리기 딱 좋은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10일,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 10일 이동평균선 넘는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고요. 배당과 관련해서 오늘 또 후폭풍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마지막 장을 연결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